이번 시간에는 안시 조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시 조인은 안시 SQL 문법에서 사용한 조인을 오라클에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SQL 문법은 TSQL, Transaction SQL의 약자죠. TSQL로 안시 SQL의 표준과는 SQL과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TSQL이 편리한 점이 많은데요. 반대로 같은 내용의 SQL 구문들이 벤더별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시 SQL에서는 모든 벤더가 표준 SQL 구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9할 버전부터 안시 SQL 표준 문법이 사용 가능해졌어요. 안시 SQL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조인 형태가 프롬절에서 지정되고, 그리고 조인 조건이 온절 또는 유증절에 표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우터 조인의 경우 플러스 표시가 아니고요,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 등 직접 너를 포함하는 쪽에 조인을 레프트 또는 라이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화면은 안시 SQL 조인 구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렉트 문장에 from 다음에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인 절을 통해서 조인이 될 또 다른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인 앞에는 left, right 또는 full이 나와서 아우터 조인을 방향을 지정할 수 있고요. 조인 절 다음에는 온절을 통해서 조인 조건, 그리고 웨어절과 일반 조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안시 SQL 조인은 기존의 오라클 조인에 비해서는 조인 구문을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안시 SQL 조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시 SQL 조인을 배워두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든지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오라클 조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카티션 프로덕트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기존에 오라클 조인에서 사용했던 구문이 안시 SQL 조인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크로스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한 카티션 프로덕트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샘플 코드가 있는데요. 카티션 프로덕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온 다음에 조인 조건을 넣는 게 아니고, 조인 앞에 크로스라는 단어만 넣어주면은 크로스 조인에 의해서 카티션 프로덕트가 생성이 됩니다. 카티션 프로덕트는 뭐라고 했죠?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을 할 경우 조인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때 그 두 개의 테이블의 행의 곱의 개수만큼 결과를 생성하는 걸 말한다고 했죠. 수학에서 데카르트 곱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카티션 프로덕트를 생성하는 크로스 조인 구문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하고요. first name과 그 다음에 디폴트 폰트 네임을 출력해요. 기존의 오라클 조인은 from 다음에 테이블을 콤마라고 구분해서 명시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테이블을 하나만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 절을 통해서 조인 될 테이블을 지정하죠. 근데 보통 경우에는 from 다음에 조인이 바로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카티션 프로덕트를 생성해야 되니까 조인 앞에 크로스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크로스 조인은 카티션 프로덕트를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조인할 다른 테이블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실행시키면은 스크롤바로 아래로 쭉 내리면은 이렇게 총 2889개의 행이 일춘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2889개 행이 인출이 되죠. 카티션 프로덕트를 생성하려면은 조인 앞에 크로스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른 조인 구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추럴 조인은 어떤 상황에 쓰냐면요, 모든 테이블들이, 조인될 테이블들이 같은 이름을 갖는 컬럼이 있을 때 그 컬럼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인을 해주는 겁니다. 조인 조건절을 따로 포함하지 않아도 두 테이블의 공통된 컬럼을 통해서 알아서 조인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두 컬럼의 이름이 같아야 하고 타입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두 테이블의 컬럼들이 공통된 게 2개 이상이 있다면은 그 공통된 모든 컬럼을 가지고 조인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SQL 구문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rom 다음에 조인절을 포함하는데 그 앞에다가 내추럴을 집어넣으면 내추럴 조인이 되는 거죠. 내추럴 조인 디파트먼트 이렇게 하면은 인플로이즈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공통된 열을 이용해서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시켜 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인출된 행이 32개예요. 언뜻 보면은 false name과 디파트먼트 네임이 107개 아니면 106개라도 출력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32개밖에 출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인플로이즈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공통된 열을 보면은요,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디파트먼트 아이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니저 아이디. 디폴트먼트 아이디는 두 테이블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매니저 아이디는 두 테이블이 관계를 맺고 있진 않아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인플로이즈 테이블과 그 다음에 디폴트먼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열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조인하다 보니까 행의 수가 32개로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조인 조건은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열을 가지고 알아서 조인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조인 조건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 방금 요 예제처럼 두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열이 2개 이상이면은 모든 공통된 열을 가지고 조인을 해줘서 원치 않은 결과를 출력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면 공통된 열이 2개 이상일 때 내가 원하는 열로 조인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using이라는 절이에요. using절을 이용하면은 원하는 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조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인은 이키 조인에 해당되는 거죠. 즉, 두 테이블의 공통된 열의 값이 같냐라는 조건으로 조건을 생성한다는 것이죠. 유징절을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열에 대해서만 조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이것도 코리문을 작성해 보죠. 이 SQL 구문의 결과는 이전에 실행시킨 것과는 다를 거예요. select first name, department name. 자, 인플로이즈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조인을 씁니다. 인플로이즈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조인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using 가로 열고 조인될 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은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조인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인출된 행은 106개 행이 출력이 돼요. 원래 인플로이즈 테이블의 행은 107개인데 여기서도 106개 행이 출력되는 이유는 한 사원의 디폴트먼트 아이디가 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유징절을 이용하면은 원하는 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테이블에 조인할 열이 공통된 이름이 아닐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유징절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온절입니다. 온절을 이용하면은 조인 이후에 논리연산 그리고 서브쿼리 같은 추가 서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추럴 조인과는 달리 온 조인은 임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다른 열들끼리 조인 조건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조인 조건을 직접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SQL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디퍼런스먼스 테이블과 로케이션즈 테이블에서 조인을 해보죠. 부서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부서의 주소 정보를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부서의 이름, 도르명, 도시, 그 다음에 주, 그리고 이제 부서 테이블. 부서 테이블은 D라는 별칭을 줄게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즈는 부서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거는 L이라는 별칭을 두겠습니다. 조인 절 다음에 온 절을 통해서 두 테이블의 조인 조건을 명시하면 되는데요. 부서 테이블의 위치 ID, 로케이션즈 테이블의 로케이션 아이디가 같을 경우에 부서의 이름, 그 다음에 도로명, 그 다음에 도시, 그 다음에 주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보면 다 정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온절을 이용하면은 조인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내추럴 조인, 유징 조인, 그 다음 온 조인 봤는데요. 어떤 경우가 가장 디테일하게 조건이 설정될 수 있죠. 일단 내추럴 조인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좁죠. 내추럴 조인에 비해서 유징 조인이 좀 더 범위가 넓고요. 유징 조인에 비해서 온절 조건 사용하는 온 조인이 좀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예요. 조인과 온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은 3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원의 이름과 그 다음에 부서의 이름 그리고 부서의 주소를 출력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원의 이름은 employees 테이블에 있고 부서의 이름은 department 테이블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location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들을 다 얻으려면은 3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인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화면에 보는 SQL 구문이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한 거죠. 먼저 employees 테이블, 그 다음에 department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locations 테이블. 기존의 오라클 조인도 3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수 있어요. 그 경우는 from 다음에 테이블을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where절 조건에 조인 조건을 기록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을 할 경우 안시 조인이 좀 더 직관적으로 조인 조건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SQL 구문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원의 이름과 부서의 이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도료명이나 아니면 도시 등을 콤마로 연결해서 출력을 해보죠. 수직바는 연결 연산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콤마하고 공백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 열별칭은 잘 알아두죠. 그리고 from 절에 사원 테이블 집어넣고요. 조인 구문을 포함하죠. 조인 디파트먼트 D 이렇게 조인 절에는 조인 할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온 절을 통해서 조인 조건을 명시하면 되죠. 하나 이상의 테이블과 조인을 할 경우에 조인 구문을 넣는데 3개의 테이블과 조인 구문을 작성하려면은 조인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이번에는 로케이션즈 테이블과 조인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3개 이상의 테이블로 조인한 예제죠. 실행시켜 보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 개의 테이블로 조인하는 것도 조인 온절을 계속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106개 행이 인출이 돼요. 결과를 보시면은 한 사람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널이기 때문에 106개 행이 출력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웨어절과 안시 조인 조건을 같이 사용하는 걸 보겠습니다. 안시 조인은 조인 조건과 웨어절을 분리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레문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SQL 구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SQL 구문은 모든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웨어절 조건에 employee id는 103이라고 넣었잖아요. 사원 id가 103인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하세요 라는 구문입니다. 조인을 3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할 때도 별도로 일반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 구문은 103번 사원의 이름, 그 다음에 부서 이름, 그리고 주소 정보를 출력하죠. SQL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인 조건과 일반 조건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하는 것도 작성해 보죠.
자,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을 할 경우도 일반 조건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인 문장을 작성할 때 조인 조건을 일반 조건과 분리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조인 문장을 작성할 때 일반 조건을 온절에 써도 실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작성했었던 SQL 구문과 같은 결과를 얻는 103번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을 출력하는 걸 온절어 외워절 조건을 같이 써서 작성해 보죠. 온절에 조인 조건과 그리고 AND를 이용해서 일반 조건을 같이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전에 실행시켰던 구문과 같은 결과를 얻죠. 여기 있던 요 구문과 이 두 개의 구문은 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온절에 외워절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온절에 외워절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가독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 테이블을 이용한 조인 문장을 작성할 때 일반 조건은 온절의 조인 조건과 같이 사용된다면 어떤 온절이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SQL 구문을 작성해 보는데요, 다음 작성하는 두 개의 구문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요. 앞에서 작성했었던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인하는 예 있잖아요. 이 예제를 복사해서 써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외워절 조건에 일반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조건을 외워절에 넣지 않고 어디다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온 조건을 설정하는 곳에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온 조건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넣어보고 실행시키고요, 잘 실행되죠. 이번에는 똑같은 코드인데 복사해서 쓸게요. AND 이 조건을 첫 번째 온에다 넣지 않고 두 번째 온에다 포함하고 실행시켜 볼 거예요. 일반 조건을 이렇게 조인 온에 어느 곳에 넣든지 실행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했죠? 별도의 조건으로 놓고 쓰시는 게 더 알아보기는 편하다는 거죠.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금까지 오라클에서 제공하던 조인은 아우터 조인을 플러스란 문자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오라클의 아우터 조인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수를 유발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어느 방향에 들어가야 될지를 자꾸 혼동한다는 거죠. 안시 SQL 기준에서 오라클 VI를 수용하면서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오라클 조인은 양쪽에 넣은 경우는 출력을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양쪽에도 널인 경우에 출력하는 풀 아우터 조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우터 조인은 구문에서 보듯이 조인 앞에 레프트, 라이트 또는 풀 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우터라고 표시해 주면 되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을 표시하는데 이 아우터 절 자체도 생략이 가능해서 그냥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풀 조인이라고 해도 실행은 된다는 겁니다. SQL 구문을 작성해 보죠. 모든 사원의 정보를 출력하면서 직무 변동 기록도 같이 출력하고 싶어요. 그 구문을 앞에서 오라클 조인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안시 조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표시했는데요. 레프트 다음에 아우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레프트 조인으로만 해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됩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 자비스토리 J 해놓고 그 다음에 온 절로 조인 조건을 명시하죠. 이렇게 실행하면은 총 110개 행이 인출돼요. 왜냐면은 107명의 사원이 있고 그 107명 사원 중에서 니나 조나단, 제니퍼는 직무 기록 변경이 2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110개 행이 출력되고 이 레프트 라이트의 기준은 널이 없는 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될 쪽, 출력이 돼야 할 쪽의 방향을 적어주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오라클 조인은 자비스토리 쪽에 플러스를 붙였잖아요. 이번에는 인플로이즈와 자비스토리 중에서 왼쪽이 기준이 돼주세요 라는, 즉 인플로이즈가 기준이 돼주세요 라는 의미로 레프트라는 키워드를 쓴 거죠. 기준이 되는 열의 방향,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적는다는 것이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헷갈리기도 하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A하고 B가 있을 경우에 뭐가 기준이 되냐면요, A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서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B가 없는 경우에도 가지고 오는데 B에서 가지고 오는 열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경우에는 널 값으로 표시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이거는 A와 B가 있을 경우 뭐가 기준이 돼요? 네, A와 B가 있을 경우에는요, B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가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A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이제 널 값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풀 아우터 조인은 이 경우에는요, A와 B 모두 기준이에요. A와 B 테이블이 있을 경우. 좀 쉽게 얘기하면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우트 아우터 조인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UNION 유니온으로 합친 것과 같죠. 유니온은 중복을
제거해주고 한 번만 출력해주는 거라고 했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유니온해서 출력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시 SQL 조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뭐가 나왔죠? 내추럴 조인이 나왔죠. 이 내추럴 조인은 두 테이블에 공통된 열, 이 공통된 열이라는 것은요, 이름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타입도 같다는 거죠. 이 공통된 열을 기준으로 알아서 조인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내추럴 조인은 같은 이름의 열이 2개 이상이면은 그 모든 열을 가지고 조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을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유증이었어요. 유증은 두 테이블이 같은 이름의 열을 가지고 있을 때 열 이름을 지정해서 조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유증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두 테이블의 열 이름이 같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퀴 조인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온절을 이용하면 되죠. 아무래도 온절 하나만 알아두면은 뮤징 그 다음에 내추럴 조인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토 조인이 있어요. 아우토 조인은 뭐뭐뭐 있었어요.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풀이 있었는데 널이 아닌 쪽, 즉 기준인 방향을 적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라클 조인과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라클은 널이 있는 쪽에 플러스를 표시했는데요. 안시 SQL 조인은 기준이 되는 쪽의 방향을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오라클 조인, 그 다음에 안시 조인 등 조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SQL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조인이에요. 조인 구문은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은 코드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좀 연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